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형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떨까요? 글쎄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주말에 그 시장이 크게 한번 요동치고 나서 그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파리로 광복절로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해외 쪽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좀 보지 않았던 이 주식들 섹터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폭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에 원인을 제공을 한 게, 이제 엔케리 청산에 이 불씨를 가져왔었던, 일본 쪽에서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요인. 요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감을 좀 가졌었고, 그 다음에 실업률 지표 좀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화들짝 놀랐고, 또 여기에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거의 일촉즉발의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포인트가 넘는 이 대폭락을 경험을 했던 거 아닙니까? 2890에서 2380까지 이 500포인트가 넘는 이 대폭락을 정말 짧고 굵게 갔다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하락을 일으켰었던 이 장본인이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2,400에 주식을 던진 사람들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신용 청산이나 이 반대 매매가 제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정말 많은 물량들이 청산된 거를 이 방송 통해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둔화됐대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한 2380, 2400 깨졌었을 때는 경기 침체다, 세상 끝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잘 보면은 2800, 2900에서 다 추격 매수를 시켜놓게끔 부채질을 해놓고, 지금 이제 2650에 이제 해외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또 경기 침체 우려 둔화, 해소됐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목표치를 높이고 막 그래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흐름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반복될까요? 반복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생각이 얕은 생각이 큰 사람들이 시간도 사는 거고 노동력도 사는 거예요. 합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이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측은 그냥 다 분석인 거, 다 후행인 거니까, 그냥 이거 관련돼서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정도로 하시고, 주식 투자할 때 수익 나는 데는 단 1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2,400에 산 사람이 또 이긴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잖아요. 뭐, 경제지표, 그냥 산 사람이 또 이긴 거 아닙니까? 저기서 하이닉스 산 사람이 이긴 거고, 그리고 현금 만들었다가 내가 현재 구간은 산업중심주 지수랑 연동되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달라진 거, 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좀 보였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자, 여기 하락의 1등 뉴스는 뭐였냐면 엔비디아의 급락이었어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이런 주식들. AI의 어떤 이 거품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들. 그죠? 근데 이건 제가 테마가 아니라고 했죠. 숫자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산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었던 그 이격만 조금 축소하는 과정들이 이번에 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이제 엔화에 대해서 엔고 가는 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본 BOJ 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걱정을 하면은 금리 인상은 자제하겠다. 이거 자체가 이제 둔화시킨 거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신용이 청산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주식을 다 빼앗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이 또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 이 월마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마트 같은 건데, 월마트가 매출이 한 880조 정도 나와요. 애플보다도 매출은 더 높게 나와요. 그 영업이익 한 36조? 30조에서 36조 나오니까 한 영업이익이 한 4%대 정도 나오는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AI 관련되어서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주류에서 약간 좀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소비재 섹터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시고가 간 게 전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스타벅스 요 CEO 이제 그 하면서 스타벅스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런 흐름은 없었잖아요. 소비재 섹터들이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가면 우리나라 IT 기기가 저기 이제 판매가 되는 거니까 소비재 관련된 섹터들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수출주란 말이에요. 수출주에 대한 이 신호를 이번 구간에서 버릴 수 없겠구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마트가 가니까 이마트가 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월마트에 거기에 그 납품을 하거나 아마존에 납품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코스코에 납품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인 거지. 거기서 전자기기나 이런 걸 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지식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연동을 시키는지를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마트가 신고가 가고 스타벅스가 신고가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이제 물건을 파는 주식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거나 그다음에 LG전자, TV 같은 것도 저기 이제 필요한 거니까요.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반등에 동참을 한다면 이거는 그러면은 소부장까지 확산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저항갭을 메꿀 때 이 하락갭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요 하락갭, 그다음에 이게 위쪽에 또 두 번째 갭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갭을 메꿀 때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다. 첫 번째, 반도체에서는 제가 두 종목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실질적으로 시장 반등 나오는 구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수에 좀 붙고 있는데, 요게 지금 소부장한테 들붙었어요. 그래서 소부장 섹터에 붙고, 그 다음에 시장에 이제 급락을 일으켰던, 하락에 동참했었던 LG전자 그룹들도 이번에 반등이 좀 참여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양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명분은 던져졌으니까, 일단 돈이 반응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거래대금이 8주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이제 이들 섹터가 좀 붙어야지 커질 수가 있다. 요걸 좀 오늘 포인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전에 제가 한번 추천드렸었던 가격대가 77,200원이지 않습니까?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88,000원까지 잘 가다가 먹고 토했어요. 그죠? 수익 났던 다 먹고 토하고, 어쨌거나 다시 이제 77,200원까지 왔는데, 이 주식도 보면은 여기서 발생되었던 이 하락갭을, 메꾸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이 HBM의 컬테스트 통과 자체가 나오려면은 3분기 실적이 좀 발표하는 시점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 전에 뭐 기습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이 ICT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이라든지 명분은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돈 빼어서 자금이 덜 들어왔었잖아요. 이 자금이 뺐었던 게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기 침체 때문에 빠졌다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가 회복 구간으로 가면 나갔던 돈이 다시 컴백을 해야죠. 그러면 원상복귀를 시키려면은 갭을 메꿔줘야 되겠죠. 근데 갭 메꿀 때는 혼자 메꾸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부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 니들도 이번에는 자금을 키우는데 동참을 해라. 그래서 적어도 12조 이상의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깔아놔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바이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주도주를 만든다면 좀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시장이 좀 등락 구간을 좀 보이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바이오가 좀 쉬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가 좀 쉬는 흐름이 나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거에 비해서 살짝 쉬는 흐름이 나왔고, 유한양행도 살짝 좀 쉬는 흐름이 나왔고, 알테오젠도 살짝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쉬는 흐름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을 뺄 때 왕창 빼는 게 아니라 추세는 유지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반도체가 강하면 바이오가
조정을 보이는데 이게 완전 추세가 무너뜨리는 흐름이 아니라 약간의 매물 정도만 빠지는 정도. 요런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섹터가 같이 이 갭을 메꾸는데 주도하는 흐름을 보인다. 여기에 자금이 12조, 14조 연속 붙으면은 좀 지수 목표치를 좀 두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나 이제 지주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주식들이 동참을 하면은 매도식을 조금 더 늦추세요. 그러면은 목표치 더 키운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배터리도 상대적으로 수요일날 조금 버티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완전한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상당 기간 낙폭이 진행이 됐던 섹터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좀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여기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5에서 10%짜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중심적으로 박아놔야 이번에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번에 급락 나왔었던 요 구간을 요 구간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황들을 앞으로 계속 좀 추적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